안녕하세요, Y씨름입니다. 8인치대 태블릿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접근성 좋고 가성비 괜찮은 올드큐브 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원래 올드큐브도 기본 사이즈인 10에서 11인치가 주력이었는데 50 시리즈부터 8인치 태블릿 미니 모델에 비중을 두면서 점점 8인치대 태블릿이 주력 모델로 돼가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70 시리즈가 출시를 했고 국내 정발을 했더라고요. 60 시리즈에서는 미니 프로와 터보 모델이 있었는데 이번 70에서는 미니 울트라가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 제품이든 모델명에 울트라가 붙으면 거의 끝장을 봤다는 거죠. 8인치대가 게이밍 태블릿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점에서 이번 70 미니 울트라 모델은 AP가 무려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처음엔 눈을 의심했거든요. 올드큐브에서 이런 스펙이 울트라라는 모델이 무색하지 않아요. 전장 60 미니 프로도 자체 OS 사용으로 편의성 및 디스플레이 퀄리티며 가성비 꽤 만족했는데요. 올드큐브의 고스펙 제품은 어떤지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패키지는 기존과 좀 달라요. 이전 미니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에코한 느낌의 박스였는데 울트라라 좀 힘을 준 건지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성품은 태블릿, 20W 충전기, 케이블,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기본 필름은 하나 붙여주고요. 디자인은 안테나 밴드가 보이지 않게 일체형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두께는 이전 제품과 동일한 7.9mm, 무게는 340g으로 60 미니 프로보다 약 30g 정도 무겁네요. 오른쪽 상단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을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듀얼 스피커도 동일하고요. 왼쪽 상단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마이크로 SD 슬롯이더라고요. 올드큐브 제품에서 LTE가 없다고? 이게 엄청 낯설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와이파이 전용 제품이고요. 국내 정발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에 LTE 모델이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뒷면엔 카메라가 있고 가운데 올드큐브 로고 음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5MP, 후면 13MP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8.8인치 IPS LCD 디스플레이에 2560x 1600 해상도, 343ppi, 최대 밝기 500니트, 144Hz 고주사율, DCI-P3 생명력을 지원합니다.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 설정 영역이 여전히 좀 덜 디테일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색상을 가면 자연스러움,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와 있고 색 온도 같은 경우도 따뜻한, 차가운 이렇게 두 가지로만 프리셋이 돼 있어서 좀 극단적이죠. 세팅 설정을 좀 더 신경 써준다면 좀 더 OS에 대한 신뢰도나 저렴한 모델의 이미지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이드바인 에런으로 넷플릭스 FHD 볼 수 있고 올드큐브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이 비슷한 가격대 제품군에서는 꽤 괜찮죠. 기본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에서도 그렇게 어둡지 않고 OLED까지는 아니지만 꽤 쨍한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영상 감상도 무난히 좋습니다. 또한 외부 디스플레이 4K 디코딩과 DP를 지원하고요. 타입C 연결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4Hz까지 고주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꽤 매끄럽고요. 웹서핑이나 웹툰을 볼 때도 사용하기 괜찮았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 듀얼 스피커로 볼륨감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출력이 그렇게 짱짱한 느낌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규. 자, SBS의 2시 남자입니다. 우리 김태균 씨가 컬투쇼가 20년째 지키고 있는 기록이 있다고요. 2006년 5월 1일 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하고 한 분기에 4개월인가 흘렀을 때 제품 스펙을 보면 AP는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 GPU는 아데노 732입니다. 아무래도 제품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죠. AP 스펙이 중급기 이상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게임을 원활히 돌리려면 스펙이 중요하니까요.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리전 Y700 2세대인데 당연히 스펙 차이가 확연하죠. 긱벤치 6 싱글 1870, 멀티 4799, 3D 마크 테스트, 와일드 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베스트 스코어는 11226, 스테빌리티는 85.2%를 볼 수가 있습니다. 램은 12기가, 스토리지는 256기가로 UFS 3.1을 지원하고요. 마이크로 SD 추가 1TB까지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7300mAh로 꽤 오래 사용 가능하고요. AP가 저전력 칩셋이기도 하고 배터리 타임은 유튜브 영상 기준 10에서 12시간 정도 연속 재생 사용 가능하고 게임 같은 경우도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건 고속 충전 속도인데요. 충전 속도가 20W로 스펙상 되어 있지만 사실상 18W 정도로 보여집니다. 완충은 대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블루투스 5.0
2.4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센서는 자이로스코프, 중력 센서,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게이밍 태블릿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리니어 모터가 없어요. 이런 미비된 부분들이 보여지는 걸 봐선 하반기에 나올 LTE 모델 혹은 다음 세대에도 울트라 모델이 나온다면 보완될 점들이 좀 보여집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4 기반 올드큐브 3.0 라이트를 사용하고요. 설정 항목들이 이전 60 시리즈 봤던 느낌이랑 좀 다르죠. 올드큐브만의 UI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구글 기본 느낌의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간결하고 단순해서 좋을 수도 있는데 올드큐브만의 느낌이 사라진 게 좀 아쉽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가벼운 사용감과 빠릿함, 배터리 효율이 높다는 점이죠. 너무 좀 구글스러운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 웬만한 중고사양 게임들 옵션 타입 별로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성능 가속, 알림 차단, 제스처 비활성화 등의 게임 모드가 있고 가벼운 라이트 OS와 아데노 모션 엔진 2.0 등 그래픽 렌더링 효율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발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고사양 그래픽으로 30분 정도 돌리게 되면 따뜻한 느낌에서 약간 뜨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 옵션에선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몇 가지 게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올드큐브 태블릿을 오래전부터 사용해보면서 확실히 발전이 있고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는 노력들이 보여집니다. 60 시리즈부터 자체 OS 활용과 최적화 및 빌드 퀄에서 출시 가격대가 비슷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가성비가 꽤 괜찮다고 느껴졌거든요. 이번 70 미니 울트라 모델은 확실히 고스펙 제품이 맞긴 해요. 그치만 그에 따른 가격 역시 좀 있는 편이고요. 사용하면서 빠릿하고 리전 패드 못지않은 그런 느낌이 체감이 됐기 때문에 게임, 영상, 휴대성 및 편의적인 부분도 괜찮았지만 아직은 좀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LTE 모델이 아니란 점도 조금 아쉽고요. Y700 2세대랑 많이 비교하는데 정발이라 방구라 신경 안 써도 되고 AP 스펙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